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히토류 위기 종료를 선언하며 자급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AI 기술 수출 금지 방침을 언급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이뤄져 기술편 경쟁에 대한 연쇄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BS 60분 인터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정변 가능성을 시사하며 최근 미 베네수엘라 군사 충돌 사태와 연계해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미 성향의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 해석되는 이 발언은 남미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1%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핵심 정책인 관세 강화 조치에 대한 지지도는 33%에 그쳐 정책과 인기 간 괴리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확대 시도에 대해 64%가 부정적 의견을 표명해 미국 내 정치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성인 2,202명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6을 기록하며 9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8일간의 황금주 연휴와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이는 세계 2위 경제국의 성장 동력 약화 신호로 해석됩니다. 루이 팅거우 통계청장은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으며 연말까지 경기 부양책 강화가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이 11월 3일 카이로 인근 기자에서 정식 개관했습니다. 6,000년 역사를 아우르는 10만 점의 유물이 전시되며 특히 람세스 2세와 투탕카멘 파라오의 유물이 핵심 전시품으로 꼽힙니다. 연간 500만 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집트 정부가 관광산업 회생을 위해 20년간 준비해온 초대형 문화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류 문명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평가하며 문화관광 생태계 확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1월 4일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하며 3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까지 완화되려면 추가 시간 필요라고 설명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현 수준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노동시장 경직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UN 인구 통계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인도가 공식적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인도 인구는 14억 3,200만 명으로 중국 4억 2,009만 명을 약 300만 명 앞섰습니다. 인도 정부는 청년층 비율이 65%에 달하는 인구 배당금 효과에 주목하며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그러나 도시 과밀화와 실업률 증가 문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7만 8천 건으로 집계되며 이는 지난 10년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환경 단체들은 목축업 확장을 위한 불법 개간 증가를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글로벌 환경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일본 국회가 11월 3일 AI 발전 및 규제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생성형 AI의 윤리적 사용과 데이터 보호를 명시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입법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의료, 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엄격한 감독 체계를 도입해 유럽연합의 AI법과 비교되며 아시아 지역 규제 표준을 선도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6년까지 AI 연구 개발에 1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북극권 야말 반도에서 초대형 LNG 액화천연가스 시설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방 제재 속에서도 연간 1,650만 톤의 LNG 생산이 가능해 러시아의 아시아 시장 공략 속도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에너지 수출 다각화의 결정적 계기라고 강조했으며 북극 항로 개척과 연계한 전략적 가치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감축분을 아시아로 전환하는 러시아의 신흥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